네, 여러분. 혹시 실력에 맞지도 않는 어려운 사설 모의고사 풀면서 4점짜리 9번부터 다 틀리고 있진 않나요? 평가원 기출은 다 풀어봤다고 하는데 뭐 킬러 문제가 아니어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은 설명을 못하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2점, 3점까지 푸는데 걸리는 시간, 쉬운 4점까지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 본인의 페이스를 정확하게 훈련을 해봤나요? 네, 안녕하세요. 어필셜입니다. 네, 먼저 오늘 다들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달사항 2가지만 전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 7월 모의고사 시험지에 손풀이 해설집을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진짜 한 땀 한 땀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에게만 주려고 합니다. 자, 받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 고정 댓글에 보시면 어피셜 오픈 카톡에 들어오는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고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 공지사항에 있는 넘버를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료에 여러분들이 권한이 부여가 될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잘 적어놨으니까 내용 보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7월 중순부터 라이브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7월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이 좀 어려웠던 학생들이나 기출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라이브 수업을 들으면 완벽하게 기출을 분석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수강생들의 수강 후기를 간단하게 보면, 자, 킬러 문제를 대하는 자세부터 바꿀 수 있었다. 그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모두 다룰 거고요. 그동안 제대로 기출 공부한 게 아니었다라는 느낌을 받고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틀을 못 잡았던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주는 그런 수업이에요.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풀이의 원칙과 전략을 세워주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전략 박스가 모든 문제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7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4점짜리 문제는 이 원칙에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의 풀이랑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7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25는 5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5의 제곱 이렇게 해서 지수끼리 더해주면 5의 1제곱,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F'3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 미분하면 2x 플러스 3이죠. 여기다 3 넣어주세요. 그럼 6 더하기 3인 거라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3번 문제를 볼게요. 나한테 지금 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요 안쪽에 지금 들어있죠. 얘는 1, 2, 3, 4, 5 더한 거니까 등차 중앙 5개 있는 거라서 15인 거잖아요.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값을 라지 A라고 하면 3A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27인 거라서 얘로 넘어오면 12. A의 값은 4가 됩니다.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래. 그럼 1인 포인트에서 함수 나눠지고 있으니까 1 넣어주면 2 플러스 A라는 거 여기다 1 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11 이렇게 얘로 넘어와. 그럼 이제 2A의 값이 10이 되겠죠. A의 값은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G'1의 값을 구하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gx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얘를 이제 미분해서 1을 넣어줘야 되니까 곱미분 해봅시다. 따라서 G'1이라는 것은 앞에 거 미분하고 1 들어가면 4 이렇게 되고 뒤에는 그냥 1 들어가겠죠? 자, 더하기 앞에 거는 가만히 있고 1 들어가면 이렇게 뒤에 거는 미분해서 1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 넣어주시면 얘 값은 2인 거고 얘 값은 1인 거라서 8 더하기 3, 11,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이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나는 얘 구하는 거를 형태를 좀 변형을 해줘서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치환을 해서 얘를 라지 b, 얘를 라지 a 라고 해서 b-a라고 할게요. 얘네들도 다 ab로 이 라지 ab로 표현을 할 겁니다. 나는 지금 얘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a의 루트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a의 2분의 1제곱 역수돼서 나오니까 2가 되겠네. 그럼 양변 2로 나누면 얘는 이제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미시 2인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 이 값이 3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얘를 치환을 해서 a분의 b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양변에 a를 곱하면 b의 값은 3a가 된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여기 4는 2의 지금 제곱이니까 앞쪽으로 2분의 1 돼서 나오면 이 말뜻 자체가 2분의 1a 그 옆에 있는 건 플러스 b는 14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b 대신에 이제 다 3a를 넣읍시다.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자체가 2a로 바뀌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3a를 이 좌변에 있는 식이 2분의 7a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 자체가 이제 14인 거니까 양변에 7 나누면 2가 될 것이고 2 곱하면 라지 A의 값이 4가 됩니다. 즉 2, 4, 8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A는 지금 fx 안에 이렇게 지금 들어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 정적분 형태를 보면은 얘는 0부터 2까지, 얘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예요. 따라서 얘 자체를 왼쪽으로 넘기면 인테그랄, 원래 부호가 마이너스지만 적분 구간을 바꿉시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 이렇게 돼요. 한마디로 얘네들 합치면 0에서 맞물리죠. 즉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가 돼버려. 따라서 얘를 가져오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a에다가 dx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거 자체가 3분의 40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여기 부호만 다른 거니까 기함수 성질을 사용하면 얘 홀수 차수는 죽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2배를 해주면 우함수 성질에 따라서 우리 2로 나눠. 여기는 3분의 20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 좌변은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a의 x. 난 여기다가 이제 2만 넣어주면 되겠죠. 2를 대입하면 3분의 8에다가 플러스 2a. 이 값이 얘예요. 즉 얘가 일로 넘어가면 3분의 12, 그러니까 그건 4가 되겠지.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되면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이 8번 문제로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와 요 데이터가 지금 주어져 있네. 자,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사인이 지금 음수래요. 그럼 이 세타는 몇 사분면이죠? 3, 4분면 또는 4, 4분면의 각이다라는 것을 얻어줄 수가 있는 거고, 이 앞에 있는 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 얘는 각변환이 일어나면서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2 더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얘가 이제 0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럼 탄젠트도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세타는 4, 4분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코사인의 값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얘 예각으로 바라보고 이 사이즈만 표시를 할게요. 탄젠트가 이제 2니까 이 절대값 씌우면 여기는 이제 비율이 루트 5가 될 거니까 코사인은 루트 5분의 1, 5분의 루트 5가 되면서 플러스로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9번부터 이 4점짜리 문제니까 이 위에 네모 박스에 체크하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구하는 걸 확인을 해보면 자, 지나도록 하는 t의 값을 찾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t는 뭐냐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t예요. 조건을 좀 쪼개봅시다. 양수 t에 대하여 fx가 이렇게 있고 이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0,1을 지나도록 하는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전략이 뭡니까? 이 그냥 접선 세워가지고 0,1 지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따라서 얘 미분에서 t 넣으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14t 얘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죠. 여기에다가 지나는 점 x-t 플러스 이제 ft니까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1 요렇게 여기다 0,1을 지나라고 했으니까 넣어주시면 이 x자리에 0 넣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이제 1이 돼야 된다. 여기는 1이랑 여기는 1하고 죽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마이너스 t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6t의 세제곱이니까 얘랑 만나면서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4t의 제곱이니까 얘랑 만나면서 플러스 7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 이퀄 0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t가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t의 제곱을 부담없이 나눌 수가 있을 거고 즉 이 4t가 일로 넘어간 다음에 4로 나누면 t의 값은 4분의 7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걸 확인을 합시다. 자, 이 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3일 때 얘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a의 값은 뭐냐면 여기 fx 안에 들어있어요. 양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주기를 결정하는 n 거죠. x의 개수니까. 그 다음에 a, b의 길이는 이 점 a와 점 b의 x좌표의 차이 이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상황 속에서 문제에서 요 a 있죠. a라는 문자가 하나예요. 그럼 넓이를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a라는 문자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자, 문제 조건을 더 쪼개보면서 관찰합시다. 자, fx 일단 여기 그림 그려줬고요. 얘 그래프가 이 직선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가 만나는 점을 a, b, c, d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림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넓이를 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의 점을 얘 특수각인 거니까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60도일 때잖아요. 이 점의 좌표들을 다 표현한 다음에 이 넓이로 연결해서 문제로 풀어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하나씩. 일단은 2분의 1 나오려면 3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x의 값이 3분의 a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3분의 5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대칭축이 a니까 얘 3분의 a만큼 빠지면 3분의 2a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분의 4a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얘의 길이는 3분의 4a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요 길이는 3분의 2a가 만들어져. 따라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이제 2a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1입니다. 나누기 2까지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2분의 3이다라는 결론. 그럼 이제 a의 값은 2분의 3인 거니까 우리 a, b의 길이 뭐라고요? 3분의 4a. 그럼 문제에서 묻는 말 뭐라고 할 수 있다? 3분의 4a의 제곱. 그럼 얘 제곱하면 4분의 9. 얘 치면은 3인 거니까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걸 확인하면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이랬어요. 근데 기억을 보면 k가 0일 때, 니은에서 k가 2일 때, 디귿은 k가 마이너스 9일 때 그때 다른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k 값에 따라서 속도 함수가 바뀌니까 이 대답들이 달라지겠지. 그럼 기억에서는 위치를 물어보고 있고, 자, 니은에서는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이 같니. 그럼 얘를 이제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속도의 부호가 같은지를 봐야지. 같은 쪽으로 운동을 하면은 움직인 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이 똑같을 거니까. 자, 그다음에 디귿을 보면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직접적으로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지 그걸 캐치한 다음에 절대값 VT를 0부터 4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고, 자, 문제 조건 쪼갤게요. 0부터 출발하여 원점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위치 함수로 만들어낼 때, 얘 대답할 때 x의 t 적분상수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0 요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방식 자체가 전략이 뭐예요? 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대입해서 해줘야지 뭐. 그럼 k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없는 거고요. 1일 때 물어보고 있죠? 1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즉 얘는 맞게 되면서 기억은 맞는다. 기억 없으면 지우시고. 자, 니은 k가 2일 때 속도의 부호가 우리가 항상 일정한지로 관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속도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원래 이차함수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0과 2에서 근을 가졌어요. k가 0일 때. 근데 여기가 이제 y는 k만큼 올렸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0, 여기가 이제 2일 거 아니에요. 근데 k의 값이 하필이면 2랍니다. 그럼 여기에 2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 1, 몇이죠? 1 넣으면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2 더해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즉 한마디로 우리는 0부터 3까지 속도의 부호에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얘네들 값이 같은 건데 여기 지금 벌써 음수고 여기 벌써 양수로 바뀌는 부호 변화 바뀌는 지점이 생겼죠. 그러니까 같진 않은 거지. 이걸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디귿 k가 마이너스 9이면 이제 절대값 vt dt 할 거니까 얘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3으로 묶어.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k가 마이너스 9인 거니까. 얘는 이제 tt 3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원래는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우리가 부호 변화 생기는 이차 함수의 모양인 거예요. 이렇게 근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 t의 값이 양수라서 무조건 vt 여기 y의 축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지. 여기가 3이고 여기는 현재 마이너스 1인데 t가 양수니까 이렇게만 볼 거예요. 그리고 0부터 3까지는 음수인데 3부터 4까지는 이제 양수니까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집어 올려야 돼요. 얘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 이렇게 바꿔놓고 적분하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플러스 9t 여기다가 0에서 3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더하기 2의 부호 바꾼 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9t 여기다가 3부터 4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 3 한번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면적 자체가 27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 여기다가 4 넣어주면 64 마이너스 4, 16이니까 48 마이너스 36. 그 다음 빼기 3 대입하면은 아까 여기 앞쪽에서 한 게 이거 마이너스 다 다른 게 3 넣으면 27이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다. 즉 얘랑 얘는 16 얘까지면 마이너스 20 뒤에 이렇게 그러니까 7 여기 면적은 7 여기 면적은 27 두 개 더하면 34 디귿이 맞으면서 기억 디귿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2번 문제를 볼게요.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의 2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a는 뭐냐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a 곱하기 r의 값을 찾고 있는 거고 모든 항이 양수라는 말을 통해서 r의 값이 양수다, 초항도 양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 보통 언제 쓰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공비의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인 때와 나눠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케이스 제거를 하는 역할로 이 조건이 사용이 됩니다. 자, 조건들을 더 쪼개 볼게요. 이거라고 하자. 그리고 얘랑 얘가 주어져 있어요. 식 2개 나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모르는 문자가 2개니까 식 2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연결 전략을 세울 때 최대한 원리를 이용해서 풀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식 때려 박아서 그냥 다 일반항 넣고 전개하고 합공식 넣어서 전개하고 해도 풀 수가 있지만 나는 이 양변을 a의 5로 나눌게요. 그럼 a 5분의 a의 10은 r의 5제곱이잖아요. 여기도 r의 5제곱이 다 들어있잖아. 그럼 r의 5제곱으로 나누면 a 더하기 a의 r 이게 지금 20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두 번째 있는 거는 다 써볼게요. 4개니까 a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지금 65라는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20이니까 이 데이터가 20이 되는 거고 요거는 여기다가 r제곱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따라서 20을 절로 넘기면 45잖아요. 양변을 20으로 나눠. 그럼 r의 제곱은 20분의 45야. 20분의 45는 5로 나누면 4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럼 r은 뿔마 2분의 3인데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r의 값이 무조건 양수 2분의 3일 수 없겠다라는 케이스를 하나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말이 여기 r의 값 2분의 3인 것을 찾은 거고 여기다가 또 넣어주면 여기다 2분의 3 넣어. 그럼 이 좌변이 뭐가 됩니까? 2분의 5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변 5로 나누시면 4인 거니까 2 곱하면 a의 값은 8이다. 그럼 이거 2로 나누면 4, 3, 12.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하면 a-b의 값을 구하세요 이러고 있죠. 그럼 a가 지금 여기 영역이고요. b는 여기입니다. 자, 조건들을 쪼개면서 더 관찰할게요. 그림과 같이 함수 fx에 대하여 fx를 대놓고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직선과 1사분에서 만난 점을 p 그리고 y축 위에서 만난 점을 q라고 하자. 그림 설명이 나와 있죠.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절편은 r이라고 할 때 이 면적 a, 이 면적은 b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직접적으로 a를 진짜 구하고 b를 진짜 구해서 실제로 빼는 요런 거라기보다는 우리는 a 직접 구하려면 번거롭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x 적분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 0까지는 이 곡선에서 직선 빼서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이 삼각형 있죠. 여기 면적을 내가 c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a 더하기 c 이 값에서 b를 빼 일단은.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면적 하나만 추가적으로 빼주면 그냥 깔끔하게 나온다. 이런 전략을 세워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나는 이런 점들이 지금 궁금해. 얘는 뭡니까? 이 fx는 앞에 거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만 남고 얘도 x 플러스 2니까 또 x 플러스 2로 묶으면 얘 근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그 얘도 적분하면 얘 좌표도 알아야 되니까 얘랑 같다라고 놔서 교점을 구해도 되지만 이 그림상 이렇게 이제 먼저 바라봐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2죠. 여기만큼은 사이즈가 1만큼 되지 않겠어? 2만큼이 지금 2인데? 한번 해볼게요. 1 넣어보면 6이야. 1 넣어보세요. 6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6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모르면 그냥 얘랑 같다라고 놓고 연립하든가. 이렇게 이제 해서 계산만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a 더하기 c 얘를 한 번에 계산을 좀 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 fx 적분하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4분의 1에 x의 4제곱에 플러스 3분의 2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x까지 여기에 마이너스 2부터 0이야.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이 직선에서 곡선을 뺍니다. 자, 여기서 얘 빼봐요. 그러면 빼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죠.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그 적분값 자체는 적분한 거의 개수의 합이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b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b를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뿔 여기도 뿔 여기는 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얘가 바로 마이너스 b야 지금. 그거 또 한번 빼줄 거예요. c의 면적을.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얘 밑변은 얘 절편의 사이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 이 y절편은 2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이죠.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위에 것만 써주면 0 넣으면 어차피 다 0이에요. 마이너스 뽑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16인 거니까 4 여기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6 플러스 2는 4니까 2 마이너스 4까지 요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얘랑 얘는 현재 죽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랑 만나면서 그냥 3분의 10이야. 요런 식으로 써서 계산하면 끝납니다. 따라서 얘랑 얘는 현재 마이너스 2고요.
얘랑 얘는 3분의 12니까 4잖아요. 얘랑 얘가 그러니까 2니까 4분의 1하고 계산하면 4분의 9가 되겠지.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하면 선분 MH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랬죠. 그럼 M은 지금 여기에 있고 H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건들을 쪼개보면 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고 AC는 8, CBA가 둔각인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는 거는 사인 법칙을 부르는 신호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유리호 하기 전에는 루트 15분의 16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AB의 중점은 M, AC의 중점은 N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얘네들을 각각 중심으로 하는 여기 A를 지나는 원이 있어요. C1, C2 그림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D라고 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어보면 얘네들의 이름은 뭐예요? 공통현이 되겠지. 이거 이름은. 그때 점 M에서 DNL 수서말을 H라고 할 때 이 길이를 찾아봐라 이렇게. 그럼 우리는 항상 문제에서 어떤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전략이 뭐예요? 그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찾지. 여기 지금 직각이라는 형태 보입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 길이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으면 이 길이를 구하고 뭐 얘네들의 각도를 좀 알고 이러면 이 문제에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겠지.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나와 있는 정보들을 그림에 좀 표현을 할게요. 얘의 길이는 2가 되고요. 여기 길이도 2, 여기 길이는 4, 여기 길이는 4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저번에 반지름 줬죠? 사인 법칙 갈 거예요. 그럼 나는 일단 하나씩 구하기 위해서 얘는 중점 연결한 거잖아. 이 삼각형에서 중점들. 그러니까 이 길이 자체는 이 길이의 절반이에요. 그럼 나는 얘의 길이가 너무 궁금한 상황인데 우선 여기의 각도를 알면 되겠지. 이 각도는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ABC 삼각형에서. 즉, 이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 사인 세타분의 8이라는 이 길이 자체가 2 곱하기 라지 r이라서 루트 15분의 3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얘랑 얘랑 치면은 4가 되고요.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라는 데이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둔각이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나는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얘는 88에 64 여기다 쓸게요. 64는 x의 제곱 플러스 4, 4, 16 마이너스 2 4 x 코사인 끼인각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지. 따라서 얘는 x의 제곱에 얘랑 얘랑 죽고 플러스 2x 얘 좀 넘으면 마이너스 48은 0 xx 68에서 18 뿔마. 따라서 x의 값은 6이 됩니다. 여기다 쓸게요. 6 요렇게. 그 문제에서 지금 mn 이 길이 자체가 3이라는 것 이걸 얻었죠. 그럼 내가 문제에서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각도가 너무너무 궁금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공통현 얘 보이죠? 이 D라는 점을 여기 잡으려면 이렇게. 그럼 나는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나요? 내가 요 점을 K라고 이렇게 얘기할게. 이 길이를 어떻게 이제 구하냐? 이거 보세요. 내가 방금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세타예요. 그리고 세타에 대한 정보들을 다 알고 있고 이 길이는 2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곱하면 돼.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면 됩니다. 여기의 길이가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는 4, 여기 제곱 피타고라스 4에서 4분의 1 빼면은 4분의 15에다가 루트 씌우면 2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도 2분의 루트 15인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 이 큰 삼각형에서 탄젠트 알파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쓸게요. 탄젠트의 알파라는 건 얘 2분의 1 더하기 3은 2분의 7 그리고 얘는 2분의 루트 15 한마디로 7분의 루트 15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사인 알파가 필요하잖아. 이 3에다가 사인 알파 곱하면 끝나니까. 그럼 이거 예각삼각형 그래 여기 알파로 가지고 그럼 7 루트 15 얘 제곱하면 49 얘 제곱하면 15 더하면 1, 4, 64 여기는 8 그러니까 사인은 8분의 루트 15가 되는 거예요. 그럼 3 곱하기 8분의 루트 15 하면은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8분의 3 루트 15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 문제를 헤매고 있는 학생들 어떤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훈련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제 기출 라이브 수업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수업에서는 이 수많은 이런 도형 문제들로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적어두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할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자. 그리고 걔네들의 차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등식 조건이 나와 있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자가 지금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a와 b 사이에 관계식을 구해서 문자를 우선 하나로 만들고 그 한 문자에 대한 범위를 뽑아서 이 최대 최소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이 상태에서 조건들이 복잡하니까 쪼개면서 번호를 매겨볼게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가 있대요. 여기까지 1번 조건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함수 hx를 얘라고 하자 이렇게 자기소개하고 있으니까 2번 조건이라고 할게요. 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절대값인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부호가 0 이상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눠지겠죠. 자, 가조건에 함수 hx는 x가 마이너스 1인 순간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답니다. 그럼 미분이 왜 안 되겠어요? 절대값이 이렇게 있으니까 꺾이는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거지. 이때 hx는 여기 0에서 극대이고 이 두 순간에서 극소이다. 이런 지금 조건이 나와 있는 거 4번. 그리고 얘 부등식 조건까지 5번이라고 해주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내가 뭐가 필요하죠? 관계식도 얻어야 되고 범위도 얻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안 가능하다는 거네. 그래서 첨점이라는 거고 f의 마이너스 1과 g 마이너스 1이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a, b의 관계식이 한 개 뽑히잖아. 우리 전략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f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그럼 플러스 2분의 1 a 플러스 b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플러스 a 이렇게 써주면 이 b라는 값을 남기고 다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2분의 1a에다가 얘 넘어와. 그럼 플러스 6분의 1인 거니까 얘 6분의 4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써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절대값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서 이런 관계식을 뽑은 거야. 이 절대값 풀어주기 전에 이거 바꾸고 할까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b 대신에 얘를 써. 그러면 나는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1 이라는 이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라서 a의 값의 범위를 뽑아낼 겁니다. 이런 식들을 가지고서 저 하나씩 해볼게요. 이 b 대신에 얘를 써.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 우선 절대값 가지고서 얘 걸고 넘어지면 h의 x라는 거는 두 개로 쪼개져요. 저 안에 있는 값, 즉 f-g라는 이 값이 양수일 때가 있을 거고 얘가 음수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음수면 편한 게 마이너스로 달고 나오니까 f끼리 죽거든요. 그냥 바로 gx인 거예요. 얘가 3분의 2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그냥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가 양수로 나오다 보니까 2f에서 g를 빼는 거거든요.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얘를 빼는 거야. 얘 2배 해봐. 그럼 3분의 1 얘 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얘 2배 해. 그럼 ax제곱이랑 얘랑 죽죠. 그 다음에 얘를 쓰는 건데 얘 2배 해. a-1이야. 그래서 플러스 a 빼기 1 이런 식으로써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만 미분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럼 f랑 g에 대한 이런 교점의 상태를 좀 살펴봐야지. 마이너스 1인 순간에서만 우리가 부호변화 생기게끔 크로스가 일어나게끔 세팅을 해줄 거니까 써볼게요. 일단 f-g라는 이 데이터는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6분의 지금 4인 거라서 마이너스 6분의 3,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세제곱에다가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a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나는 이 장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고 무조건 근 자체가 마이너스 1 한 개 있는 건 알잖아. 그죠? 일단은 좀 표현을 해볼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런 상황에서 조립집법을 통해서 x 플러스 1로 뽑아. 얘 개수 써요. 1, a, 0,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1, a 빼기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 거고 a 마이너스 1인 거니까 0이겠지. 그럼 얘를 써.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까지 세팅이 된다라는 거지. 얘 판별식 있죠. 이거 이퀄 0이라고 놨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부호변화 안 생기게. 그럼 a의 값의 범위가 한 개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a의 제곱 b의 제곱이니까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얘가 된다.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aa 3 1 뿔마 이렇게 되면서 우선 a의 값이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다. 이런 범위가 한 개가 나와요. 이 조건, 이 가조건이죠. 이거 지금 해석을 해준 거야. 마이너스 1에서만 우리가 미분이 안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얘를 갖다가 뽑아준 겁니다. 자, 계속 그 다음에 hx가 x가 0에서 극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잘 봐요. 상황 자체가 얘 있죠. 얘는 무조건 감소하는 모양이에요. 초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인데 이건 상수니까 그냥 단조 감소야. 개형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3분의 2의 x의 제곱으로 묶이면 x에다가 플러스 2분의 3a 요런 식으로 이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3a와 0 얘네 두 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그릴게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가 0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0에서는 극소야. 맞죠? 그러니까 0에서 극대가 되려면 여기가 0이어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a여야 되고 우리가 어차피 이쪽에서는 무조건 얘가 채택이 돼야지 이 4번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hx가 0에서 극대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선 극값이 안 생겨.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에서는 얘는 뚫 그리고 얘는 첩 이런 식으로까지 생겨야지. 그러면 어디까지 이게 내려옵니까? 이 마이너스 1인 포인트에서는 함수가 바뀌어야지. 계속 감소하는 이런 모양으로 함수가 바뀌면서 얘 그래프가 h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에서 극대야? 0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극소야? 바로 마이너스 1인 포인트. 이때와 요 포인트. 이게 언제냐면 마이너스 a죠. 2대1 네번점인 거니까. 따라서 얘네 두 개의 포인트. 이 5번 조건으로 우리가 또 표현하면 h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얘가 h의 마이너스 a라는 거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여기서 또 a에 관한 범위가 뽑히죠. 얘네들이 합치면 돼.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a가 아까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말이 안 됐잖아요. 이거 커야 되니까 a는 무조건 음수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조건 벌써 하나로 합치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음수다 여기까지 합쳐진 거예요. 벌써. 이제 얘도 또 풀어줄게. h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이 g 있죠. 얘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a에다가 또 마이너스 a라는 것도 여기다 넣는 거죠. 즉 마이너스 3분의 2의 a의 세제곱 여기다 넣으면 a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a의 세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3분의 1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a까지. 그럼 정리할까요? 3 다 곱한다면 넘어와. 그럼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1, 0, 마 3, 2 조립제법 일단 1 들어가죠. 그럼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1은 1, 2, 2 이렇게. 남는 건 이제 a-1의 제곱에다가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 이제 항상 0 이상인 거니까 0 이상이니까 얘가 이걸 만족하면 되겠지. 그럼 a가 마이너스 2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얘랑 합치면 이 조건 자체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그럼 다 구했어. 이거 만들어 봅시다. 2분의 3 다 곱하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9. 얘는 2분의 3 곱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2분의 1을 빼버려.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지. 이게 문제에서 묻는 말의 범위예요. 얘가 맥스고 얘가 미니멈이라고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얘를 빼보면 2분의 3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로직 자체가 기출에 이미 있어요. 여기 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최소를 다루는 로직. 여기 보면은 a 플러스 b의 최대최소를 다루는 거. 이런 이제 표현이랑 요 표현이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A랑 B랑 관계식을 얻고 범위를 뽑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기출 분석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이 발문을 보는 것 자체가 이 문제풀이의 전략을 세우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 여름 기출, 라이브 수업을 참고하면 이런 훈련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둘 테니까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참고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제 1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a의 3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 a의 1이 2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 그럼 일단은 여기다가 1 넣어볼게요. a의 2는 1분의 a의 1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a의 3은 2분의 a의 2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a의 1이 지금 2라고 했으니까 a2는 6이 될 거고 일단 6 넣으면 3 더하기 4는 7.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1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f의 3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할 때 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적분상수 주고 있는 거지. 자, 하나씩 합시다. 얘 적분하면 라지 fx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이런 형태고 0 한번 넣어주면 그냥 c예요. 2 한번 넣어주면 8 더하기 8 더하기 c 이게 지금 14라는 거지. 따라서 16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우리는 c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3 대입을 하면은 f의 3의 값은 27 플러스 1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둘은 11이야. 즉 38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얘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리고 이 로그 항상 진수 조건을 써야죠. x의 값이 무조건 2보다 크다. 그리고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로 나와. 얘 왼쪽으로 넘어오시면 로그 3의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여기는 3이야. 그럼 얘는 로그 3의 27인 거라서 양변에 로그 3을 뗀다고 생각해도 되고 미시 미수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되지. 이렇게. 그럼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인 거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xx 7, 5, 35 뿔마가 되면서 x는 마이너스 7에서부터 원래는 5까지인데 x가 진수 조건 때문에 2부터만 가능하죠. 즉 2보다 클 때만 가능한 거니까 정수니까 3, 4, 5가 되겠다. 즉 모든 정수의 합은 4, 3, 12.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1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얘 최대값이 40일 때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딱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지. 자,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이거 유명한 거죠. 여기 딱 잘라서 봐봐. 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0하고 2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2루트 3에서 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건데 우리는 이 구간이 있으니까 굳이 뭐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얘는 2가 되겠지. 1대 루트 3의 비율인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는 y는 k가 됩니다. k만큼 다 더했어요 지금. 그럼 3은 어디 있어? 3은 루트 9기 때문에 얘는 루트 12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쪽에 3은 한 2쯤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fx의 모양 중에서 여기만 봐야 돼. 그럼 언제가 최대입니까? 0을 넣었을 때가 최대야. 이 값 자체가 40이다 이렇게. k가 40이구나. 그럼 최소값은 2를 넣었을 때 최소예요. 2 대입하세요. 그러면 f의 2라는 이 데이터는 8-24 플러스 40 이렇게 될 거라서 얘랑 얘는 마이너스 16이에요. 한마디로 2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런 빈칸 문제는 앞뒤의 맥락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나에 알맞은 식은 fk, gk라고 하고 다에는 지금 상수가 올 거고 걔네들을 구해서 이 값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빈칸의 앞뒤를 잘 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기역에 의하여 이거를 거쳤더니 가를 뽑아낼 수가 있대. 기역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볼게. b의 2k-1 이거랑 이걸로 지금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b는 뭐냐면 여기 있거든요. n이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져. 그럼 2k-는 뭐예요? 홀수일 때야. 그러니까 이때를 보라는 거고 SN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 대신에 2k-1을 넣으라는 거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2배에다가 S2k-1을 뭐예요? 여기다 넣어. 그러면 2분의 n자리 2k-1, n자리 2k-1.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오는 거 여기 뒤에 보세요. n자리 2k-1, 여기 n자리 2k- 이게 다 들어온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2k-을 넣은 거구나. 이 과정을 거쳐서 기억 활용해가지고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뽑아줘야 되니까 이 안에 것도 2를 여기다 곱해 이렇게. 여기다 이제 2 쓰면은 여기에 2가 생기죠. 자, 공통인 걸로 묶어봐. 2k-1 이렇게 이제 묶으면 이 안에 뭐 남아요? A1에다가 얘만 남죠. 뒤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만 남으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A1 마이너스 A에 2K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 가조건에 알맞은 말은 얘가 됩니다. 2K-1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n이 2K 짝수일 때는 알아서 계산해 준 거야. 깔끔하죠? 그리고 나서 1과 2에 의하여 글씨를 읽어. 여기는 2K-1인 거고 나조건이 된답니다.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면 얘가 나와요. 자, 공통인 걸로 묶어. 2K-1 얘로 묶으면 남는 건 A의 1에다가 A의 2K-A의 2K-1 이렇게 되겠지. 근데 AN이 뭐예요? 등차 수열이야 지금. AN이 지금 등차 수열이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공차예요. D. 그럼 A1 더하기 D는 뭐예요? 이게 A의 2지. 그러니까 나에 들어올 이 말은 얘 곱하기 A의 2가 되는 거지. 그럼 A의 2 어떻게 구해? 우리는 문제에서 B2를 알고 있으니 여기다 넣어. 1 한번 넣어주면 B2는 1 넣어주시면 A의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A의 2 자체가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를 곱하면 4K-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 문제 속에서 얘랑 이제 더한 값 이게 4K-2인 거죠. 그거를 갖다가 20개를 더해서 이 값을 내라고 한 거니까 홀수 10개, 짝수 10개씩만 더하면 되겠다. 쭉 묶음으로. 그럼 이거를 10개 더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K 시그마 공식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잖아요. 55 곱하기 4는 220. 그리고 2가 10개 있으면 20 빼는 거니까 얘 200이 되겠네. 이 들어올 말이. 하나씩 해봅시다. F에다가 2, 이 식에다 2 넣어보세요. 3. 여기다 3 넣어보세요. 12에서 2 빼면 10. 얘는 이제 200 이거니까 213.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f의 0의 값이 이것일 때 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f의 0이 뭐냐면 fx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럼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이러고 있으니까 0이라는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이 아래식에. 0 한번 넣어주시면 a 곱하기 b가 됩니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자체가 a, b를 곱한 값을 구하세요 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조건을 좀 쪼개볼게요. 두 양수 a, b에 대하여 fx가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고요.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y는 절대값 fx 그리고 y는 t, 양의 실수 t, 이 t를 그어가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뭐가 궁금한 거지? 이 절대값 fx, 이 그래프의 모양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난 지금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그러니까 구간에 따른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난해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가족권에 보면 이 gt, 얘는 지금 개수잖아요. 개수가 6개래요.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t가 0 플러스일 때 6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 교점이. 그리고 이 gt는 두 점에서 불연속이 발생을 하는데 걔네들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랍니다. 이거 갑자기 되게 적죠. 얘는 6개인데 얘는 1개야. 이게 지금 네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GT의 정보를 가지고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가 없죠. GT를 이용하려면 결국엔 fx의 모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1번과 2번씩 이거를 걸고 넘어지면서 문제에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뭔지 모르니까 한번 감을 잡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x축 그리시고요. 여기가 a가 이렇게 있고 4는 뭐 한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 그럼 2분의 3, 이 기준되는 선은 여기가 2분의 3이야? 요렇게.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서도 이걸로 생긴 거니까 b의 값이 현재 뭔지 몰라요. 그럼 나는 요 사이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점선으로 간단하게 그릴게요. 예. 요런 식으로 올라오게 될 거야. 여기서 a랑 4의 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에서는 얘인데 b의 값이 모르니까 뭐 이렇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양쪽 사이드에서는 얘는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 쭉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되겠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점선이.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절대값을 취할 거니까 얘는 이렇게 꺾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 절대값 취하면 쫙 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얘는 이렇게 이제 들어오겠지. 이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그린 함수가 이 fx의 절대값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t가 지금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 0 플러스 얘를 쭉 그어보면 몇 점에서 만납니까? 6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지금 논하라는 건가? 여기서 뭔가 애매한데? 그러고 나서 이 4번 조건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불연속이 되는 그 지점이 되게 여러 개가 발생해요. 여기서도 불연속이 되고, 그 전까지는 6점에서 만나다가 여기서 갑자기 점의 개수가 바뀌잖아요. 여기서 문자가 생기고 여기서 문자가 생기고 문자가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맞아야 되나? 아니면 얘가 올라오는 이 포인트가 좀 적당히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 높이랑 똑같이 한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최대한 어떤 불연속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방어를 해야 되나? 한 거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순간도 이런데 알파, 베타.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작아요, 숫자가. 아니,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얘보다 뭐 조금 커지든 간에 이 순간보다 조금 작아지든 간에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끔은 연출이 안 되는데,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그 사이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 꺾이니까 안 나와요. 무조건 이 순간보다 좀 작더라도, 얘보다 뭐 좀 크더라도 무조건 지금 2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점을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택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할 때, 여기가 A 이렇게 지금 있고, 여기가 4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2분의 3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왼쪽 장면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생겨서 올라온 거야. 여기까지 이제 알겠는데 B를 여기라고 해버리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방금 에러가 났죠. 그럼 우리는 이 왼쪽에서 B가 이쪽에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본 거지.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얘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절대값을 취했을 때 얘는 팡 꺾이잖아.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제 꺾일 텐데
얘가 꺾이는 순간이 얘랑 높이가 맞지 않게 이렇게 꺾인다고 생각을 해보고 높이가 맞을 때 꺾인다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쫙 하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야. 이런 모양을 생각을 해본 거죠. 이 모양일 때는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언제 생겨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되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딱 두 점에서만 불연속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다채롭게 되면 안 돼.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그 규칙을 좀 맞게끔 그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높이가 맞게끔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서 불연속 하나, 둘, 세 개를 줄였죠. 이 높이도 얘가 치고 올라올 때 적당히 올라오란 말이야. 얘가 이걸 지우고 여기를 기가 막히게 지날 때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순간, 자 그러면 어디에서 불연속이 돼요?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에서 불연속이 되면서 0보다 조금 큰 쪽에서는 6개에서 만나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만나는 거 맞아. 이 3번 조건도 만족하고 이 4번 조건 있잖아요. 이 각각의 순간, 이때가 알파고 이때가 베타인데 알파보다 조금 커지는 순간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베타보다 좀 작아지는 순간도 한 점. 아, 이런 그래프를 나한테 이 3번 조건, 4번 조건 다 만족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고, 그럼 내가 반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여기서 이차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A랑 4를 근으로 가질 때랑 A랑 B를 근으로 가질 때랑 꺾여 올라온 이 높이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아야겠지. 즉, 얘가 등차 중앙이잖아요. 즉, 이 A의 값은 B 플러스 4야. 그러니까 B 대신에 난 뭐라고 할 수가 있다? 2A-4라고 할 수가 있지. 얘 대신에 2A-4라는 것을 얻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2분의 3A를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한 것, 그 값, 이 함수값과 얘 대칭축, 2분의, 여기 대칭축 뭐냐면 2분의 A 플러스 4, 얘를 넣은 값 자체가 서로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A의 값도 알 수 있고 A랑 B 사이의 관계도 아니까 B의 값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둘이 곱한 값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자,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은 fx가 x-a, x-4에다가 이 가운데 값 얘를 갖다가 넣으세요.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 옆에 있는 거 4를 빼는 거니까 2분의 a-4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밑에 이 함수값을 뒤집어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거에 부호로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곱한 게 뭐가 돼야 되냐면 2분의 3a를 넣은 게 돼야 돼. 그러니까 2분의 a에다가 2분의 3a-4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4를 곱할까요? 얘 밑에 다 없어지고요. 얘 없어지고 이렇게 여기는 8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개를 해보면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이 값은 3a의 제곱 마이너스 8a가 될 거고 그럼 2a의 제곱 얘 넘어온 거니까 얘네들이 죽어요. 그럼 16이야. 따라서 a 제곱이 8, a는 2루트 2가 됩니다.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는 a의 값이 2루트 2 라는 걸 구했고 그럼 b의 값은 2배 해가지고 4를 뺄 거예요. 4루트 2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곱해봐. 그럼 이렇게 둘을 곱하면 16에다가 마이너스 8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제곱하시면 256. 얘 제곱하면은 64. 둘이 더하면은 320.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실은 이런 표현들은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이거라고 하자. 이런 표현들. 이 평가원에서도 이 gx의 방정식에 있죠.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 함수 fx의 그래프와 얘가 만난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래프와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이거라고 하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여기 보면은 이 방정식과 뭐 이거의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대비를 좀 하고 교육청 문제들도 같이 풀면서 서브로 연습을 한다면 굉장히 이런 표현들이 안 낯설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훈련들이 완벽하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지금 빠르게 이제 기출 공부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적어둘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n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n 플러스 n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고르거나 어떤 범위가 나온다거나 이럴 텐데 mn이 지금 자연수라고 딱 한정 지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곡선 위에 이 점 A가 위의 점이라고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A, B, 이 A, B의 값을 알면 얘 방정식 자체를 세팅할 수 있고 그럼 M과 N이 자연수란 특수 조건으로 인해서 이 값을 만족하는 후보들을 추릴 수 있겠죠.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골라라. 이런 흐름이 지금 보이는 거지.
그러나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좀 끊어서 읽을게요. 여기다가 위에 있는 점 이거 A 1번 그리고 A를 y는 x 대칭한 점을 b라고 해라. 그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2짜리인 원이 이 로그랑 만난 점 중에서 x좌표가 작은 점을 c라고 해라. 여기까지 데이터를 2번이라고 할게요. 쭉 쓰고 근데 지수 로그 나오니까 당연히 역함수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애초에 얘 역함수가 뭐냐면 y는 로그 2에 얘는 y축의 방향으로 n이니까 얘는 x축의 방향으로 n y축으로 m 이렇게 이거여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더 내려간 곡선이라는 거지 이게. 그걸 만나는 점을 뭐 c라고 해라. 그리고 가조건을 보면 직선 AC와 얘는 서로 수직이다 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다라는 거 넓이의 비율이 이거라는 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다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지금 냄새가 나죠.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눈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근데 그 와중에 이런 거 눈에 보이나요? 5루트 2짜리라는 거 그리고 하필이면 숫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럼 이 사이즈 왼쪽으로 1, 밑으로 7만큼 내려갔다라는 거는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50이죠. 이게 루트 50이야. 기가 막히게. 이게 우연은 아닐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좀 살펴봅시다. 여기다가 y축 세팅하시고 x축 세팅하시고 y는 x 이것이 역함수랑 이런 거 그릴 거니까 얘를 갖다가 세팅을 좀 해놓을게요. 그럼 a, b 이걸 이제 찍을 겁니다. 먼저. 그러면 b가 지금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해서 a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a, b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야. 그리고 y는 x 대칭을 해보면 여기 점이 지금 b가 되고 b, a 이렇게 되면서 로그가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 로그 요거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1 그리고 밑으로 마이너스 7만큼 쭉 내려온 이런 이제 어떤 점인 거지. 이 점을 지나는 어떤 로그의 모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 5루트 2짜리인 원 이거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얘 지금 사이즈가 1, 얘 사이즈는 7 그럼 여기가 지금 루트 50이라는 거.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인 요런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 루트 50짜리인 그럼 로그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텐데 x좌표가 더 작은 값을 c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지금 기가 막히게 찍은 여기 있죠. 이 점이 c가 된다. 이렇게 2번 조건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 좌표 자체는 b 빼기 1에다가 a-7 이렇게. 자 우리는 a, b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3번 조건 이용해서 관계식을 빨리 뽑읍시다. 얘네들의 기울기를 이용을 할게요. a-b 플러스 1 이것 분의 b에서 얘를 이런 식으로 빼주면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이제 이쪽에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3b 마이너스 3 얘는 이쪽으로 넘어와 2a 마이너스 2b 얘가 이제 마이너스 10 한마디로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 b를 찾아서 여기다 넣어서 mn 가두고 이거 최대값 지금 얻어낼 거니까 자연수 조건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관계식 한 개 얻었고요. 4번 조건 가지고서 식 하나 더 얻어볼게요. 그럼 a, o, b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a, b는 이거고요. o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할 수가 있고 a, c, b는 뭐야? a, c, b는 이렇게 이삼각형인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밑변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넓이 비를 줬다는 것 자체가 높이 비를 주고 있다는 거지. 27대 8이라는 거야 지금. 자 따라서 나는 이 꼭지점 위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 밑변으로부터 요만큼 이 길이가 얘 높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점까지 이렇게 쭉 그은 얘 높이도 나와 있는 거고 비율 자체가 27대 8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얘가 y는 x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거 보여요?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야. 여기가 지금 수직이라서. 근데 사실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거는 많이 나왔었던 그런 지금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자 얘는 x 플러스 y가 a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돼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표현할 때.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y가 얘네들 더한 걸로 표현하면 돼. 이렇게. 그럼 이제 얘랑 얘는 8만큼 내려온 관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있을 때 얘랑 8만큼 차이가 난다 이거야. 그러면 이 길을 내가 너무너무 구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지금 8인 거니까 얘는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이라서 루트 2로 나누면 돼요. 8을. 즉 4루트 2인 거지 이게. 아 8에 해당되는 게 4루트 2구나. 그럼 27에 해당되는 거는 뭘까요? 여기다가 8분의 27을 곱하면 돼. 즉 2분의 27 루트 2 이게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길이가. 그러면 얘는 지금 이 길이 자체가 2분의 27 루트이면은 1대 1대 루트 2니까 얘 좌표가 뭐야? 2분의 27, 2분의 27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좌표 알았지?
2분의 27, 2분의 27. 그럼 이제 x 더하기 y가 뭐예요? 27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이 27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하면 2a의 값이 22예요. 그러니까 a의 값은 11이야. 그럼 b의 값은 16 이렇게 좀 만들어지죠. 우리 a, b 구했잖아요. 여기다가 넣으세요. 그러면 b라는 값 16이라는 건 2에다가 11-n 플러스 n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 사이즈 자체가 두 자연수 지금 mn에 대하여 이걸 지금 계산해야 돼. 최대값을. 그럼 하나씩 표현을 해봅시다. 우선 m 이 값이 1이면 어떻게 돼요? 2의 10제곱 되면서 1024인데 그럼 n의 값이 자연수가 안 나오잖아. 이런 거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그럼 m의 값이 이제 7만 되더라도 벌써 16이야. 말이 안 되고 8부터 가능하겠다. 얘가 8이면 n의 값도 8입니다. 8 더하기 8인 거니까. 그리고 m의 값이 9가 되고 10이 되고 이런 거 따져봐야 돼요. 11이 되고. 그럼 이때는 2의 제곱이니까 n의 값은 12가 될 거고, 얘가 10 들어오면 2니까 얘는 14가 될 거고, 11이면 1이니까 15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따라서 두 개 더한 값의 최대값은 요때가 되면서 2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의 등장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표현이에요. 최근 평가원 기출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룬 적이 있고요. 얘에 비하면 이거는 엄청 쉬운 문제지. 근데 이런 문제조차도 지금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학생들은 이런 기출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지금 안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혼자서 좀 힘들다 하는 학생들은 제 수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수업 안내에 대한 거를 적어두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23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A, B가 서로 지금 독립입니다. 즉 얘랑 얘랑 곱하면 끝나죠. 그럼 얘 없어지고 2로 약분하시면 여기는 2가 되면서 2분의 1,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4번 문제로 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 전개식에서 X의 제곱의 개수를 A, X 세제곱의 개수를 B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A의 값은 5C2에다가 3의 제곱 이렇게 들어올 거고, 이 B라는 값은 5C3에다가 3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90, 얘는 270, 둘이 더해보시면 360,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자,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시행을 할 건데 얘 2개의 차이가 2의 배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뽑으라는 거예요? 홀수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짝수 이렇게 뽑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홀짝 이렇게 뽑으면 차이가 홀수니까 2의 배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7C2분의 전체가 이제 7C2, 그리고 이 홀수들 1, 3, 5, 7 4개가 있잖아요. 4개에서 2개를 뽑으면 4C2니까 6, 짝수들 이 3개에서 2개 뽑으면 3, 그러니까 21분의 9가 만들어지면서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3이 되면서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가 정규분을 따르는데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 가지고서 이걸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과 시그마를 여기 표준편차를 요거 가지고서 얘기를 좀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그리고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이 가운데는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기 0.5에다가 0.3413을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가 시그마 간격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m부터 2m까지 요거랍니다.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있죠. 이 m은 어디 있냐면 이렇게 찢었을 때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요 순간에. 그랬을 때 두 칸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문제에서 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확히 구해보면 얘는 몇이 돼요? 2분의 3이야. 1.5m 이렇게 되죠. 2분의 3m. 그러면 얘랑 얘랑의 중점이 얘가 돼야 되는 거지. 즉 두 개 더하면 2 더하기 2분의 3m이라는 게 2m이 돼야 돼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 그럼 2분의 m인 거니까 m의 값은 4가 만들어집니다. 즉 여기는 4, 그리고 여기는 8, 여기는 6 이렇게 되고요. 0은 여기 있어요. 한마디로 문제에서 0부터 5까지 구하라는 거는 왼쪽으로 2칸,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0.5칸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럼 2칸하고 0.5칸 더해주면 되는 건데 끝자리 2개를 더하면 8, 7로 끝나야겠지. 따라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 남자 4명, 여자 3명이 있는데 7명이 여기 앉을 겁니다. 자,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이 모두 남학생인 여자. 그러면 여학생 중에서 좌우에 전부 다 남학생이 오는 그 여학생이 한 명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럼 여학생 3명이 어떻게 앉아야 돼요? 쪼개서 앉아야 되지. 2명, 1명 이렇게. 그리고 이 한 명은 양옆에 전부 다 남학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명 같이 짝꿍에서 앉을 여학생 먼저 골라봅시다. 3C, 2 이렇게 고르세요. 두 명을. 여학생을 내가 A1, A2, A3라고 할게. 이 중에 두 명을 골라. 그 다음에 걔네들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펙토리얼 한 다음에 아무데나 앉히세요. 그럼 나는 A1하고 A2하고 이렇게 이웃해서 앉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 앉혔으니까 이 옆에는 이제 남학생이 무조건 와야 되지. 그러면 B1, B2라고 그냥 일단 고정시켜 놓고 남학생 4명을 B1, B2, B3, B4라고 했을 때 4명 중에 2명을 고르고 그 2명을 배열하는 것까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세팅을 해두면 나머지 애들 B3, B4, AS3 얘네들은 여기에 그냥 앉히면 되잖아요. 곱하기 3팩토리얼 이게 끝났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얘는 3, 2, 6이 되겠죠. 4C, 2도 6이에요. 얘는 어차피 얘도 6이에요. 거기다 이제 2까지 곱하는 거지. 그럼 6의 세제곱은 216에다가 2를 곱하면 432.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을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조건들 끊으면서 빨리빨리 갑시다. 자, 빈 상자 4개가 일렬로 놓여 있대요. 그럼 상자 4개를 일단 그릴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상자 4개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검은 공은 4개, 흰 공이 6개가 있다. 이 10개의 공을 여기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행동을 할 거고 가족권에 보면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2개 이상이래요. 그럼 검은 공이 들어있는 상자는 몇 개예요? 검은 공이 들어있는 건 1개거나 또는 2개여야 되지. 검은색이 3개씩 들어있으면 말이 안 되니까. 검은 공이 안 들어있는 공이 안 들어있는 상자가 그러면 1개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검은 공은 1개 아니면 2개의 상자에만 들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검은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가 1 이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항상 우리 문제풀이의 전략이 뭐냐면 기준을 잡아줘야 돼.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틀을 잡아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일단 검은 공이 1개의 상자에만 들어갈지 2개의 상자에 들어갈지 이거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 2가지 케이스로 우선 나눌 건데요. 여기다 1번이라고 쓰고 여기다 2번이라고 쓸게요. 일단 첫 번째 몰빵하는 거예요. 이 4개 나란히 이렇게 해서 일렬로 놓여있다고 했는데 일단 골라. 몰빵할 상자를 4C1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맨 앞에 있는 상자에다가 검은 공 4개를 다 넣을래 이렇게. 자, 그 다음 거에는 어떤 상자에 넣을지를 골라야 되니까 4C2 일단 고르세요 상자를. 그럼 나는 요 상자와 요 상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나요 검은색이? 1개, 3개, 2개, 2개, 3개, 1개 들어갈 수 있죠. 그거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편의상 뭐 2개, 2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시작을 하자는 거지. 이렇게 문제풀이의 틀, 기준을 잡아놓으면은 그 나머지 거를 이 기준 하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확통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만족해 봅시다. 자, 흰 공의 개수가 1 이하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이 상자에 들어오는 흰색 공의 개수를 A개, B개, C개라고 할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가 돼야 돼요? 6 아니면 5가 돼야겠지. 6일 수도 있어요. 여기 흰 공 아예 안 들어가면. 그리고 여기 흰 공이 1개 들어간다고 치면은 여기 오는 흰 공의 개수는 5개가 되겠지. 자,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거나 5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서 이때는 3H6이고요. 이때는 3H5가 될 거야.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더하면 9니까 8C6, 8C2랑 똑같아. 얘는 더하면 이제 8인 거니까 7C5, 7C2랑 똑같죠. 따라서 얘는 8 곱하기 7을 이뤄 나누면 28 더하기 얘는 이제 21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는 여기 오는 우리가 흰 공의 개수를 A, B라고 할게요. 그럼 A 더하기 B는 뭐가 될 수 있지? 6이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어요. 자, 6이 된다는 말은 여기 흰 공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야. 즉 2H6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4가 된다는 말은 여기 한 개 들어가는 거죠. 즉 2H4 이렇게 그냥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5가 된다는 말이 굉장히 기묘한 게 여기에 한 개 들어갈지 여기 한 개 들어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로 하고 시작해야 돼. 2H5 이런 2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뭐예요? 더하면 8인 거니까 7C6? 7C1이랑 똑같네. 얘는 더하면 7인 거니까 6C5, 6C1이랑 똑같아. 6이 12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얘는 이제 알겠죠? 5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계산해서 더해주면은 끝난다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49인 거잖아요. 49 곱하기 4는 사실 4 곱하기 50해서 200이라고 하고 그냥 4개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96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24거든요. 그럼 24에다가 얘는 6, 3, 18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24가 그냥 20개 있다고 하면은 480인데 2개 없잖아요. 48을 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432잖아. 요렇게. 더해보면은 8, 2, 6.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 문제풀이의 틀을 잡아나가는 거 이런 게 좀 어렵다. 이런 게 좀 안 된다.
하는 학생들은 이 제 어텐션 수어 확통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엄청 쉬워집니다. 맨날 이 연습만 하고 밥 먹고 이 연습만 한 거야. 틀 잡고 기준 잡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행동 강령을 딱 연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하면 이 시행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한 번 해서 기록한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재요. 그때 얘를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조건을 쪼개가면서 상황을 이해합시다. 자, 주머니에 1부터 2n 플러스 1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이런 공이 들어있대요. 이 주머니를 사용해서 여기서 두 개를 꺼내서 이 두 개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요. 복원 추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한 판만 할 건데, 자, 확인한 두 수가 각각 홀수와 짝수면 두 개의 숫자, 이 확인한 숫자 중에서 짝수를 기록하기로 했고, 만약에 모두 홀수거나 모두 짝수라면 0을 기록하자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요, 지금 이 얘네들 x의 평균과 x제곱의 평균이 같다라고 이거 지금 이용할 건데, x에 우리가 확률 분포를 그리면 x 값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0도 되고 뭐 2일 수도 있을 거고 4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짝수들이 기록된다는 거야. 짝수 또는 0이 기록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0에 뭐가 기록될지 이 확률이 궁금해요? 안 궁금하지? 왜냐면 어차피 x의 평균과 x제곱 평균 구할 때 얘는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이 데이터는 궁금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지금 집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 정보, 이거를 가지고서 문제풀이의 틀을 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따라서 2가 기록이 되려면 이 확률이 몇이에요? 전체가 2n 플러스 1개잖아요 지금. 그럼 저 중에서 n 플러스 1개의 홀수와 n개의 짝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2n 플러스 1 C2 이것 분의 홀수 중에서 일단 한 개 뽑고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짝수는 2가 나와줘야 되니까 한 가지, 이렇게. 그럼 4도 마찬가지고 6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짝수들 모두 다 확률이 얘로 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밑에는 2n 플러스 1에다가 2n 나누기 2, 즉 n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분자에는 n 플러스 1, 이게 지금 확률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x의 평균, 얘를 표현을 좀 해봅시다. 그럼 시그마로 나타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개까지 다 더할 거니까 일단은 2k 이렇게 놓읍시다. k가 1일 땐 2, k가 2일 때는 얘고, k가 3일 때는 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요 순간에 n에 2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올 거고, 얘는 지금 상수 취급이죠. 밖으로 나가. n에 2n 플러스 1 그리고 n 플러스 1 그리고 2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 있고, k만 시그마 공식을 씁시다.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약분하면 2 날라가고요. n 날라가고, 얘는 한마디로 이거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x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 제곱해. 그럼 4k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얘는 n에 2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 얘도 한 번 더 이렇게 오는 거고, 그럼 얘도 이거 상수 취급이라서 밖에 나가면 n에 2n 플러스 1, 이 위에는 n 플러스 1, 그리고 4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럼 k제곱 공식 쓰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약분할 거 없애면 여기는 n과 2n 플러스 1 요거와 요거 4랑 6이랑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3분의 2죠. 여기다 쓸게. 2에다가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까지. 그럼 나는 여기 x의 평균과 x의 제곱 평균 구해놨으니까 이거 이용하면 끝나죠. 여기다가 14를 곱한 데이터, 얘랑 똑같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면 n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날라가 이렇게. 그리고 2로 날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2n 플러스 1분의 7,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x자로 곱하면 21이라는 게 2n 플러스 1이라서 n의 값이 10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여기 x의 평균이 이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0 대입해. 이 답 구하려고요. 그럼 이제 7 곱하기 21분의 11의 제곱 121에다가 3분의 2까지 더한 이 답이 되겠죠. 얘랑 치면은 3인 거고, 한마디로 3분의 123 이렇게 되면서 41,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이 시행을 7번을 반복을 할 건데, 얘를 n번째 시행 후에 p의 좌표를 an이라고 하자입니다. 그래서 a의 원은 0이고요. A7은 1이 될 때, 자, 조건 확률인 거예요. 뭐뭐 할 때 이 값을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문제 계속 읽을게요. 조건들 쪼개보면 수직선의 원점에 전 P가 있대요. 자, 이때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K라고 할 때 K가 만약에 1이잖아요.
그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래요. 플러스 1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K가 2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래. 이렇게. 그리고 3 이상이면 이동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부터 주사위의 눈이 6 중에서 나온다면 이동 안 한다는 거지. 자, 이랬을 때 이 조건 방열을 풀어봐라. 이런 겁니다. 그럼 일단 요걸 만족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결 전략을 생각할 때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시행이 3개인데 사건이 얘를 A 사건, 얘를 B 사건, 얘를 C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A1이 0인 거니까 무조건 첫 번째 시행에서는 C 사건이 발생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나머지 6번은 이 나머지 6번은 쭉 이렇게 시행이 일어났을 때 전부 다 이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1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A가 한 개 있으면서 게임이 끝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나열할지는 모르죠. 아직은. 얘는 고정이야. 얘는 고정이고 이 뒤에 6개는 몰라요. 그럼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일단은 극단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끔 문제풀이의 틀을 짜줄게요. 여기에 all C인 거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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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3번이고 얘를 A, B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C는 이제 한 번이고 A, B, A, B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잖아. 여기 맨 마지막에는 A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거고요. 그럼 이 세 가지 이런 상황이 이 문제풀이의 틀을 짤 수 있는 이 조건 방열의 조건에 해당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나는 얘네들 이 A는 눈이 지금 한 가지 사건이고 B도 한 개야. C는 지금 3, 4, 5, 6이니까 네 가지 사건이에요. 원래는 이 확률을 얘기할 때 6분의 1에 얘는 6분의 1, 얘는 6분의 4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라는 거는 전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거 쓰지 마. 그냥 귀찮으니까. 얘는 한 가지, 네 가지 이렇게만 달고 다닐 거야.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표현을 합시다. 경우의 수로서. 얘는 일단 이거 나열하는 거 몇 개예요? 6팩을 5팩으로 나누면 6가지잖아요. 그러니까 6 곱하기 이렇게 쓰시고 C가 5번 일어나야 돼. 즉 4의 5제곱 이렇게 들어가자는 거지. 그 다음 거는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요. 여기다 쓸게. 3팩, 2팩. 그럼 얘랑 치면 6, 5, 4가 남고 얘랑 치면 2인 거니까 60 곱하기 자 4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C가 3개니까. 얘는 어차피 다 한 개야. 6분의 1에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야. 그럼 이제 얘는 6팩을 또 3팩, 2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랑 똑같아요. 위에 거랑. 60 곱하기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한 개니까 4의 1제곱. 얘가 바로 조건 방열의 분모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만족해야 돼요. 가장 큰 값이 이제 2가 되랍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 첫 번째 거에서는 절대 2가 나올 수가 없죠. 맥스 1밖에 안 되는 거야.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B라는 애가 A보다 앞쪽에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A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B는 마지막에 발생해야 돼. 즉 나는 이럴 때 이 세 개를 갖다가 별 처리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럼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눠. 그럼 6팩을 3팩 3팩 nanu면 얘 치면 6, 5, 4잖아요. 3팩이 6이니까 20이에요. 따라서 20 곱하기 그럼 별이 막 지금 나열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별 C 별 C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는 무조건 가장 큰 값이 2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야 되니까 B가 A보다 앞쪽에 오는 사건이 발생하면 안 돼. 무조건 그래서 별 처리해가지고 자동 배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C가 지금 3개 있는 거니까 요 경우에서는 4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마지막 거 얘를 보면 얘는 지금 A가 3개 있죠. 그러니까 얘는 잘못하면 가장 큰 값이 3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B를 먼저 고정시켜두고 A를 배치하는 거 경우 센 다음에 C는 아무데나 그냥 배치하면 됩니다. 왜냐면 C는 어차피 이동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B를 일단 고정시켜. 이렇게. 그럼 이제 A 3개를 갖다가 배치를 할 건데 A 3개가 무식하게 여기 앞쪽에 다 나오면은 절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A의 2개에다가 여기는 하나 이럴 수도 있고 여기가 A가 2개일 때 끝에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 구역과 이 구역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 상황이. 그리고 여기에 A가 이제 하나면 여기에 2개인 거지. 그리고 여기 A가 없을 때 여기 A가 3개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얘가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2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 외에는 없는 거지 이제. 이 4가지 케이스로 딱 되는 거예요. 4개. 그리고 나면 뭐 아무거나 하나 가져올까? 이 첫 번째 케이스 갖고 오면 A, B, A, B 이런 지금 구조죠. 그럼 C가 어디에 올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중에 C가 하나 오면 돼. 그리고 C는 4 곱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3부터 6까지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자, 따라서 계산을 이제 해줍시다. 얘는 분모 분자를 4의 제곱으로 우선 나눌게요. 여기에 4의 제곱에 얘는 이거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는 3개 남습니다. 얘는 일단 이거 한 개 없어지고 얘가 15 이런 식으로 남겠죠. 자, 따라서 얘는 64에다가 6 곱하면 6, 4, 24, 36에 38 이렇게.
그럼 얘는 240에다가 얘까지 더하면 255야. 따라서 936 639분의 얘는 80에다 이거 더하면 86 이렇게 만들어지죠. 따라서 더하면 15에다가 12 7 72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선택 과목 미적분 23번 문제를 볼게요. 자, x가 0으로 구할 때 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2x고 얘는 6x니까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한테 f'5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대요. 합성함수 미분법. 미분한 다음에 우리가 1 넣어주면 이거 바로 나오죠. 미분해서 1을 넣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속미분해서 밖에 나가면 3 플러스 2니까 또 5 이렇게 생기겠네. 얘는 이 오른쪽 거 미분하면 우리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에다가 파이까지 곱한 형태 1 넣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인 거니까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겠다. 5로 나누면 5분의 파이.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 얘 데이터를 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유리화를 먼저 해주면 an 얘 플러스 3n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n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얘 분모는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2n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럼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분의 얘가 이거인 거니까 얘 초고차만 그냥 봅시다. 그럼 2분의 4가 2인 거라서 얘는 3n 제곱으로 시작하겠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3n 제곱이라서 루트 3n 얘도 마찬가지야. 2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로 나눠 루트 3.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ft가 이제 궁금한데 이 두 점 PQ의 x좌표의 차이가 ft랍니다. 그러면 양수 t에 대하여 곡선 얘가 있고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 모양이 있죠. 그 y는 t를 그어. 그 y는 t 플러스 2를 그어. 만난 점 각각 pq, 여기가 p, 여기가 q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얘 이퀄 t라고 하세요. 여기는 lnt가 되겠지. 얘는 ln 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좌표의 차이는 여기서 이걸 빼면 됩니다. 한마디로 ln 진수끼리 이렇게 나눠주면은 1 플러스 t분의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럼 걔를 가지고 t의 제곱으로 나눠. 그 다음에 정적분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치환적분이에요 이거. 이 안에 지금 합성되어 있는 거 얘를 가지고서 1 플러스 t분의 2 이걸 이제 x라고 하면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2 dt 이게 지금 dx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인테그랄 3분의 2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얘는 3분의 2끼리 약분되잖아요. 그래서 4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2 넣어주시면 2 이렇게. 그럼 ln x에다가 얘 있잖아요. 얘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dx 이걸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적분하면 1이 있으니까 얘를 부분 적분해주면 x ln x 마이너스 x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 대입하면 2ln이 마이너스 2 여기에서 빼기 4 대입하면 4ln4니까 8ln2야.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6ln이 빼면 플러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요. 그럼 뭐가 되냐면 3ln이 빼기 1 이렇게. 즉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얘 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들을 볼게요. 매개변수 t로 나타낸 이 곡선에 대하여 t가 k일 때 곡선 위의 점을 p라고 하자. 자, 이때 곡선 위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과 직선 얘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쓸게요. 일단 a라는 값은 이 x의 값인데 t가 k일 때예요. 그래서 코사인 k에다가 플러스 k의 사인 k 이렇게 쓸 수 있고 b라는 값은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면 사인 k에다가 마이너스 k 코사인 k 이렇게. 자, 그리고 dy dx 이 기울기를 구해주면 dy dt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 이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t 쓰시고 뒤에 건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때문에 얘는 어차피 죽어요.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t 사인 t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거든요. 근데 뒤에 거 곱미분할 때 사인이랑 또 죽어요.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랑 약분되면서 이게 탄젠트 t예요.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인 거니까 k를 넣어주면은 탄젠트 k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얘 지금 기울기고 얘 기울기는 2분의 1인 거니까 얘가 이거 구하는 공식이 있죠. 2분의 1 이 값은 1풀 탄탄 즉 2분의 1 탄젠트 k 얘 분의 탄젠트 k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여기다 이제 절대값 취해서 이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값이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그냥 2분의 1이라고 치면은
이 위에 거 2배 한 게 밑에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문제에서 나 지금 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라지 x라고 해. 그럼 2배 하면 2x 마이너스 1. 얘는 1 플러스 2분의 1 x가 된다. 밑에 거. 그럼 얘로 넘어와. 2분의 3 x가 이제 2인 거라서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4가 됩니다. 너가 3분의 4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음수일 때는 이제 왜 안 되는지 확인을 또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제 보면 얘네들을 이쪽으로 곱해. 그러면 x-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x가 되는데 얘로 넘어오면 얘랑 죽어요. 그러니까 x의 값이 제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또 안 맞지. 그러니까 땡이다. 자, 그랬대 이제 우리는 사인하고 코사인도 구할 수 있어. 예가삼각형 이렇게 그려가지고 탄젠트가 지금 3대 4니까 여기 빗변은 5야. 그러면 사인 같은 경우에는 5분의 4고 코사인은 5분의 3이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나타내면 5분의 3 플러스 5분의 4k 얘는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k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3a와 4b를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3 곱해 9 얘는 12 얘 4 곱해 16 얘는 12 더하면 얘랑 얘는 날라가요. k 모르잖아 어차피. 그럼 이제 얘랑 더하면 5분의 25라서 5가 되면서 얘 3분의 15니까 얘랑 더하면 3분의 19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얘 값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보면 이거 지금 역함수의 적분이 있는 거죠. 이 x의 값 이런 것들을 치환을 해서 적분을 편하게 해줍니다. x 값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f의 t 이걸로 치환해놓고 적분을 해주죠 보통. 근데 일단 그 전에 조건들을 보면서 상황을 더 살펴봅시다. 이런 형태가 바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 자, 함수 fx의 역함수 이거와 x가 양수인 쪽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얘를 만족한다. 그럼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이때 함수 gx의 역함수 이거에 대하여 이 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전략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 사성립해야 돼. 그 위끝 아래끝 맞춰오려고 x자리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좌변이 이제 0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나는 k의 값이 1이다 라는 데이터를 얻어줄 수가 있겠지. 여기가 1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미분해 줄 거예요. 그럼 얘가 일로 들어올 때 자 봐봐요. f의 역함수 g2의 x에다가 합성함수 미분이고 속미분 2의 x가 나와줘야지. 얘는 얘 곱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리고 앞에 거 미분하고 뭐 뒤에 거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주는 거죠. 그럼 x, 2의 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따라서 양변에 얘를 제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 값 자체가 x다 라는 말은 얘가 뭐라는 거예요? 얘가 fx라는 거지. f 역함수와 fx 합성했더니 x가 나온다는 이 말 g2의 x다 라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fx도 알고 있고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거 치환해서 이거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분의 dx는 f't d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여기 지금 x 값이 요거일 때 t 값은 0입니다. k가 지금 1인 거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x 자리에 얘가 들어갈 거거든요. ft가. 그럼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t인 거예요. t 써주시고 플러스 이거 f랑 g랑 지금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얘는 뭐가 되냐면 g 역함수 ft 이렇게 돼요. tt 이렇게 놨을 때 g 인버스를 양변에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얘 자체가 이 형태 자체를 내가 만들었지. 얘라는 거를. 그러면 2의 t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dx 대신에 얘만 써주면 된다. f't dt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얘 부분적분 들어갑시다. 얘랑 얘를 놓고 봤을 때 얘를 적분 ft 얘 그대로 적분 그대로 미분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얘 그대로 그 다음에 얘 미분해주면 1 플러스 2의 t제곱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여기는 0에서부터 1 여기는 0하고 1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1을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f1이 뭐야? 1 마이너스 여기다 1 넣으면은 2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 넣으면은 2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서 그냥 2가 됩니다. 0 넣어보래. F0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거기서 뒤에다가 0 넣은 걸 곱하는 거니까 1을 넣은 걸 곱한 다음에 빼. 그럼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얘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여기 dt 이렇게 있어요. 이 ft 대신에 나는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쓸 겁니다. 그러면 t 마이너스 2의 t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게 지금 오는 거고 여기 뒤쪽에는 2의 t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 상황. 그럼 여기다 이걸 뿌려. 그 앞에 거는 t에다가 2의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오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죠.
따라서 얘 그냥 뿌리면 t2의 t 플러스 t 빼기 1인 거고, 얘를 사실 뭐 부분적분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미분과 적분의 역연산으로 보면 얘 미분하면 이거 나오죠. 물론 부분적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t, 여기를 0부터 1까지 1 대입하면 얘네들이 죽어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0 넣어보면 일단 얘는 다 날아가고요. 여기서 빼는 거니까 2분의 1이네. 즉 이 값에서 얘 값을 빼면은 2가 되는 거니까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이 B2n, 얘 급수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1대 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 그 상태에서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좀 끊어봅시다. 자, 등비수열 A에 대하여 이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1번 넘버링 이렇게 이제 해줄게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공비를 R이라 그러면 R의 사이즈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열 BN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항과 다음항 사이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BN은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가조건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네 둘이 곱해서 음수라고 합니다. 이런 부등식 조건이 나와 있을 때에 요 조건 자체에서 케이스를 제거해주는 그런 용도로서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나조건 보면은 이 값을 계산을 해서 뭐 공비를 주던 첫째 항을 주던 데이터를 주게끔 되어 있겠지. 그리고 나서 이 정보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의 전략은 뭐냐? 아니, 공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고 A1의 값,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현재 몰라요. 그러니까 총 4가지 케이스를 고려를 해야 돼. 그 와중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정보들 가지고서 케이스를 제거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건 첫 번째, 이 아래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 이걸 볼 거예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래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이걸 볼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음수인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양수인 쪽에서 좀 단조롭다 보니까 이렇게 부호를 엇박으로 이렇게 바꾸는 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요거부터 일단 하나씩 따져볼게요. 요 케이스에서 A의 원이 양수, 음수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럼 만약에 이제 양수라면 이 AN 자체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죠. 어떤 값이 양수로 있었는데 공비가 0과 1 사이면 계속 줄어들 거 아니야. 즉, 전항과 다음항 사이즈 비교했을 때 얘가 채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A의 EN 요거. 그러면 BN은 여기다 쓸게요. A의 EN이 돼버리기 때문에 AN은 지금 항상 양수라서 이 3번 조건에 모순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 케이스를 제거했습니다. 왜냐면은 BN도 그럼 다 양수일 거 아니에요. 저 이번에 요 케이스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째 항이 만약에 뭐 마이너스 100이야. 그 다음에 뭐 공비 2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분의 25 계속 이런 식으로 0에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다음항이 더 큰 거죠. 즉 위에 거에 해당되는 거네. 그럼 BN 대신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BN은 마이너스 A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번 조건에 성립을 안 하지 않아요? BN 대신에 마이너스 AN 넣으면 이거 그냥 제로인데 63이라는 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야. 얘도 모순임을 밝혔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A의 원이 양수일 때와 A의 원이 음수일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처음에 A1이 양수일 때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제 있으면 A1에 어떤 값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래 값이 음수라서 쩔로 가야 돼. A의 2는. A의 3는 일로 와야 돼. A의 4는 일로 오는 거야. 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전항과 다음항 사이에 비교를 할 때 얘가 A의 1이야. 얘는 A의 2, 얘는 A의 3, 얘는 A의 4. 이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지. 봐봐요. 홀수일 때 누가 큽니까? 전에 게 커요. 짝수일 때 누가 큽니까? 그 다음 게 커요. 엑소식에 붙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홀짝을 또 나눠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여기 B의 EN-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홀수들은요 무조건 전에 거가 더 크단 말이지. 그럼 전에 게 크다라는 것은 이 밑에 있는 거를 따르는 거라서 A의 4n-2 이거를 따르게 될 거고 B의 2n이라는 거는 이 짝수들은 다음 게 크기 때문에 얘를 따르잖아요. 마이너스 A의 2n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두 번째 요 때는 A의 원이 음수일 때는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 공비 자체가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A의 1, A의 2, A의 3 반대이죠. 이제 입장이. 이 홀수 번째 있는 애들이 점점 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B의 2n-1 이게 있고 B의 2n 이게 있을 때 홀수 번째 있는 애들은 다음 게 커집니다. 위에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2n-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짝수 번째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전의 게 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b의 2n은 a의 4n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 중에 뭐가 안 될까요? 그럼 케이스 제거하는 애들을 봐봐요. 이때는 b2n 얘 있죠. 얘는 무조건 짝수 번째고 이 a 4n도 짝수 번째인데 이 짝수 번째 무조건 지금 다 양수야. 요 a의 1이 음수라면. 그럼 얘도 양수고 지금 a의 2n 얘도 다 양수야? 짝수들 그리고 b도 짝수들이 다 양수인데 그럼 이 곱했을 때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3번 조건에 또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이제 볼 필요도 없어. 즉 우리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거고 이 상황들 가지고서 이거 두 개 데이터로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B2N이라는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을 세팅을 하면 얘는 공비 자체가 A랑 A2N이랑 똑같은 거니까 R 제곱이 들어가겠지. 1-R 제곱 이것 분의 초항은 마이너스 이제 AR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A랑 R을 찾아내면 된다. 하나씩. 그럼 첫 번째 거, 이 4번 조건을 활용을 해봅시다. 이 앞쪽에 있는 거 얘는 1, 공비가 지금 음수라서 1 플러스 R분의 초항은 이제 A의 원이에요. 이 양수야 어차피.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곱을 하래. 전체의 제곱이라는 것. 얘는 2 곱하기 얘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1-R 제곱 이것 분의 얘는 초항은 A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 개 다 약분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R분의 A와 1-R분의 A로 쪼개질 텐데 이 하나가 이렇게 날아간 거죠. 그래서 A도 어차피 양수니까 약분하면 1 플러스 R분의 1이라는 건 1-R분의 2가 되고 X자로 곱해보면 1-R은 2 플러스 2R 이렇게 되죠. 얘로 넘어와 3R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인 거라서 R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R은 알았고 이거 5번 조건 가지고서 A를 이제 추가적으로 구해봅시다. 일단 얘는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될 건데 A의 N 있죠. 쟤는 그냥 짝수랑 그리고 홀수랑 따로 쓰고 얘 BN 얘 있죠. 얘도 마찬가지야. 짝수인 순간이랑 홀수인 순간이랑 따로 한번 써보면 B2N 대신에 얘는 마이너스 A2N이라서 얘랑 죽고요. 얘 대신에 내가 얘를 갖다가 쓰면은 A의 4N-2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서 급수 계산해서 63이라고 할 거예요. 63이라는 것은 얘 계산하면 1-R 제곱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얘는 1-R의 4제곱 이것분의 AR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근데 내가 얘가 이 값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1에서 빼면 1-9분의 1 얘분의 A가 될 거고 더하기 1-81분의 1 이것 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A가 될 테니 얘가 얘 위아래 이제 9 곱하면 8분의 9A 될 거고 얘 위아래 81 곱하면 80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27A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얘가 80분의 90인 거니까 80분의 63 얘랑 더하면 이제 90 이렇게 돼. 이거 A 이 값이 63이라는 거야. 따라서 얘 치면은 A의 값이 80이 나오죠. 다 구했어. A는 80인 거고 아래 값이 이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1-9분의 1 이거 분의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80에다가 음수까지 달아주면 요렇게. 자 그럼 얘 위아래다 9 곱하시면 8분의 80 곱하기 3이라서 얘 치면 10 둘이 곱하면 30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9번에 급수 문제가 나오는 게 거의 요즘의 대세죠. 근데 이런 문제를 아직도 못 풀거나 시험장에 손도 못 대고 이런 학생들은 이 훈련이 제대로 돼 있는 거 맞나요? 이 제 기출분석 수업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급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를 합니다. 이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대로 잘 해주시면 되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학생들은 제 수업을 참고해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이 내용을 좀 담아두도록 할게요. 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부분이죠. 곡선 fx와 이 직선 있죠. 얘랑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점의 x좌표 합이 k 플러스 8이래요. 그럼 k 값 나 아직 모르잖아. 그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내가 a, b를 구해야 되고 이 k 값도 좀 알아야겠지. 그럼 k가 어디냐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이거인 실수 k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좀 풀어서 얘를 좀 알아내야 되는 그러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조건들을 쪼개봅시다. a, b가 양수인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대요. 이거 1번. 보통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관계식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한다라는 거랑 이거랑 만나면 보통 얘를 실제로 미분을 해주죠. 우리가 얘가 2번 조건 이렇게 일단 써놓을게요. 항등식이에요. 그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단조 증가거나 단조 감소거나 이래야겠지. 그리고 이거인 실수 k가 존재한다라는 멘트. 이것까지 4번. 이 모든 점의 x좌표 합이 k 플러스 8이라는 거 5번이라고 해서 좀 쪼개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의 전략 자체는 이 항등식 있죠. 얘랑 이 미분 가능 이거 묶어가지고 이거 미분을 먼저 해줄게요. 3f의 x 이거의 전체 제곱에 속미분 f'x가 튀어나오고 더하기 f'x 이렇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통인 거 f'x로 묶어내면 3fx의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1까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변은 이걸 라지 x로 보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라지 x 제곱분의 1 하고 속미분 나와주면 되겠지. 합성함수 미분으로 이거의 제곱에 속미분 2x니까 2a의 x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b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k 넣어서 0이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 1 이상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k는 게 이제 0인 거고 여기다 k는 게 0인 거예요. 그럼 k는 게 0이라는 그 말은 이 앞에 있는 얘 함수와 b라는 이 상수 함수랑 k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말은 교점이 k라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f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무조건 단조 증가거나 단조 감소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항상 양수인 이런 상황 속에서 얘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라고. 0 이상이거나 0 이하.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부호 변화가 생기면 안 되면서 항상 플러스거나 항상 마이너스면서 교점이 있으려면 어떠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접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얘 그래프는 엄청 유명하잖아요. 얘는 원점 대칭에다가 a가 지금 양수니까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원점 지나면서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이 b라는 값, 이 b도 지금 문제에서 양수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뺐을 때 접하는 상황인 거니까 b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 극대값이 b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 극대값. 이걸 이제 구해봅시다. 그럼 극대값을. 얘 미분해볼게요. 분모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12, 이거의 4제곱, 이것 분의 이 위에 있는 거 마이너스 2x 미분해.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밑에 있는 걸 쓰세요. 그리고 마이너스에다가 위에 거 그대로 쓰고 얘 미분해. 그럼 2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12 그리고 2x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하나를 이렇게 약분할게요. 얘랑 여기는 3 이렇게. 그럼 위에 있는 걸 정리를 좀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a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4a 얘는 2 만나면 8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8ax의 제곱. 그러면 얘랑 만나면서 6ax의 제곱이라서 6a 이걸로 이제 묶어보면 남는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4야. 그럼 마이너스 2일 때가 극대네요. 즉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그 값이 바로 y는 b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제 2는 4니까 16 곱하기 16 이것 분의 여기다 넣으면은 4a의 값이 지금 b야. 그럼 4랑 치면 4니까 b의 값이 64분의 a. 그러니까 a는 64b가 되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 얘는 64b의 제곱에 난 b만 찾으면 돼. 여기 지금 b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k의 값은 마이너스 2였죠. 그럼 이 합이 몇이다? 6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조건, 4번 조건 엮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6이라는 구체적인 데이터 가지고서 이거 좀 풀어줘야겠지. 그럼 여기 fx가 이 안쪽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합성함수로. 얘 뭐의 합성함수냐면 이거 봐봐요. 내가 gx라는 걸 x의 세제곱에다가 x라고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얘는 g 안에 fx가 합성돼 있는 이러한 지금 장면에서 이 우변은 x의 제곱 플러스 12 얘 분의 이제 a를 없애기로 했잖아 우리가. b만 구할 거니까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3분의 16b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얘 미분 한번 해보면 g'x가 3x제곱 플러스 1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다가 여기 지금 역함수 갖는 fx 합성이 그럼 요 장면에서 양변에 g 역함수 곱해. 우리가 1대1 함수니까 얘를 뒤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fx를 세팅을 이런 식으로 했고 얘랑 마이너스 bx랑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점의 x좌표 합이 6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그러면 내가 지금 g를 잡아놨으니까 g를 여기다 이렇게 입혀. 얘는 이제 어차피 항등함수가 없어질 거고 요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얘 말 자체가 이거 세제곱해
마이너스 b의 세제곱 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얘랑 얘랑 만나는 모든 실근의 합 그게 바로 6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얘랑 얘는 죽는 거고 다 b가 들어있으니까 b로 나누면 얘가 없어지면서 여기는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16으로 뽑으면 얘는 남는 게 4만 남고 얘는 1만 남는 이러한 상황이고 얘네 통분하면 3x제곱 플러스 12 이 상태에서 이거 곱하면 12에서 3 곱하고 여기는 이제 얘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2 얘가 이제 죽는 이러한 지금 장면이죠. 그럼 얘랑 얘 중에서 지금 x의 값이 0인 거 중근이랑 얘랑 날려 그럼 여기는 1 이렇게 남아요. 얘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까요? 뿔 요렇게 그럼 이거는 우함수죠. y축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겠지. 그럼 여기 포인트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이 6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교점 자체에서 우리가 x 0이 중근 같죠. 그건 어차피 취급 안 해 0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6인 거예요. 여기다 6 넣는 거랑 6 넣는 게 지금 같겠지. 그럼 거기에서 지금 b제곱이 튀어나오죠. 여기다 6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3분의 16에다가 66에 36 그럼 48분의 1 즉 얘랑 치면은 9분의 1 여기다 6 넣으면 6b의 제곱 따라서 b의 제곱은 이걸로 나누면 54분의 1이야. 즉 여기다 넣으면 54분의 64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를 2로 약분하면 32 얘는 27 둘이 더하면 5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계산이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2026학년도 7월 모의고사 전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능날 원하는 성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